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무토사주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사주를 왕쇠강약으로 살펴보겠고요. 그 왕쇠강약에 육신을 붙여서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왕쇠강약을 관제, 인식, 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는 무신갑인, 무신정사. 먼저 이제 왕쇠강약을 계속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다라고 할 때는, 왕하다는 것은 그 오행이 근이 있거나 상생을 받은 것을 왕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근이 있으면 이기는 능력이 있고, 상생을 받으면 꾸준히 순탄하게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서 왕한 오행은 적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 또 그 왕한 오행은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 오행이 2개 이상이면 굉장히 사주가 명랑하고 그 사람이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왕의 반대 개념은 쇠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행이 사주팔자에서 근이 없거나 생을 받지 못할 때 그 오행이 쇠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기지 못하니 지다, 순탄하지 못하다. 그 오행이 순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감추는 것이 있다, 또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이렇게 이 쇠한 오행 자체가 이제 이루지 못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강이라는 것은 상극을 어떤 오행이 타 오행을 상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극을 한 것이죠. 이 상극을 한 것은 되게 흉신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뭐 수극화, 오행으로는 수극화나 아니면 금극목이 이제 흉작용, 상극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한 오행은 굳세고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돌적이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 강한 오행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반대 개념은 약인데요. 어떤 오행이 타 오행에 의해서 상극을 당한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오행은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는 징크스가 있거나 또는 약점이 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행으로 왕쇠강약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요. 그것을 육신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에서 왕쇠강약을 관제, 인식, 비순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에서 이제 관을 보면은 갑인에서 이제 편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관이 근이 있으니까 왕이죠. 그래서 근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없으니까 상생을 받지는 못했어요. 상생이 부족합니다. 물론 신중에 임수가 있다 하나 상생이 부족하니 대항력은 있지만 상생이 부족해서 이 관인 갑목은 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 쇠한 갑목이 쇠한데 이렇게 신금해서 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 금에 의해서 갑목이 상극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이 되는 것이죠. 금에 의해서 상극을 당하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쇠가 약이 되면 관살이 약이 되니까 이제 쇠한 자체에서 약이 되니 직업적으로는 이제 경쟁력이 나쁘고 퇴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이 사주 자체가 재가 없어서 갑목이 상생이 없는 데다가 금의 상극을 당했으니 가정적으로도 구박을 받는다. 구박이란 표현을 조금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게요. 이분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라에서 조종사로 있었던 군인이셨는데 본인이 바랬던 건 무죄이잖아요. 재성이 없으니까
자신은 계속 이제 군대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군에 계속 있고자 했는데, 드러나게 재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진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 또는 이제 사정상 돈을 벌고자 퇴직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분이 이제 집안의 장남이 아닌데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가정의 온갖 대소사를 다 본인이 책임지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책임지고 있지만 뭐 공이 없는 거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또 그렇게 잘 해주고도 욕먹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은 대접을 못 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목이 쇠한데 거기다가 상극을 당해서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통변입니다. 여러분, 인월의 간목이라는 것이 투간 통근하였다고 하나, 인월이 아주 조그만한 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약한 간목이 신금의 상극을 받았으니까 사주에서 이제 관살이 쇠약하면 사실은 어떤 사주든 어떤 격이든 관살이 쇠약하면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네, 저와 이제 천간에 관살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관이 약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살리기 위한 억용신은, 이걸 살리기 위한 억용신은 이제 신을 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중의 병화가 그냥 저는 사중의 병화가 억입니다. 네, 그래서 신금을 제하는 억용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쟁력이 살아나고, 병화가 인성이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이제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사를 살리는 부용신은 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신중에 임수가 재생사를 하기는 하지만 인신이 서로 충하니까 쇠약해서 재성이 있는 가정이 막 아주 화목하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재성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재성은 이 사주에 드러나게 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왕하다라고, 이제 왕세강약으로 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인이 편관격이잖아요. 편관격은 재성이 굉장히 강렬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재성을 원하고, 이렇게 없는 오행이 이제 희신의 역할이다. 희의 역할을 하면은 갈망을 하니까 이제 왕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의 임수가 이제 재생사를 하니까 실제로 영역과 가정과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 부하, 가정,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중의 임수로 재생사를 하니 영역과 가정과 부하와 자기의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으로, 인성은 정화가 근이 있죠. 그래서 근이 있어서 왕합니다. 또한 목이 목생화로 상생을 받으니 왕합니다.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는 인성이 대항력과 준비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근도 있고 상생을 받았으니 인성에 대한 실력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는다. 그럼 여기서 이 사주는 이제 화인성이 왕하죠. 그래서 이 화인성이 왕한 것을 식상, 여기 있는 지지의 신금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은 왕이었다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왕에서 강이 됩니다. 네, 얘는 왕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쇠라고, 쇠가 약이 되었습니다. 쓰지 않고 지나가서요. 그래서 인성은
왕 자체로 왕한데 또한 식상 지지 신금을 극하니까 강이 되니까 이제 피해를 준다. 왕이 강이 되면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건 통변을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인성이라는 게 왕한 상태로는 대항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실력을 인정받기도 한데 이것이 식상을 강하게 상극을 하면 강이 되면 사람들이 나만큼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다른 인성을 무시하는 거죠. 덜 잘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제 이 가정의 경우는 특히 이제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파일럿이고 공군에서 퇴직을 명퇴를 하고 지금 민간 항공사에서 이제 조종사로 계시고 이분의 부인은 교사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 해. 니들이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인성이 왕에서 강이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 안 하는 거를 이제 이분은 공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식을 키우는 낙이 없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식을 무시하면서도 또 본인 또한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 인성이라는 것이 왕인데 식상을 강하게 상극하니까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식 키우는 낙이 없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서 자식들에게 한탄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제 식을 보겠습니다. 식은 이제 신중의 경금인데요. 식상이 투간하지 않았죠. 그럼 투간하지 않았고 또 상생도 미약합니다. 왜냐면 이 무토가 이제 근이 없어서 식상을 잘 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식상은 쇠라고 합니다. 쇠인데 식상이 쇠이면서 또 왕한 화에 의해서 상극을 당했죠. 그래서 쇠가 또 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식상은 쇠약입니다.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살아가면서 발휘하는 자기의 임기응변력 또는 임무 수행하는 능력 또는 실천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식상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는 자식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회사에서도 이제 임무 수행 능력이 조금 아주 뛰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뛰어난 편이 아니어서 직장생활을 힘들어 합니다. 매우 힘들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자식이 상극을 당했으니까 식상이 자식인데 식상이 상극을 당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데다가 학교 생활에 이제 성실하지 않은 거죠. 또한 학교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강인한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를 굉장히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식상은 쇠에서 상극을 받아서 약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식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강을 견제하려면 억용신으로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을 살리려면 억용은 수이고 부용신은 토인데 그런데 이제 토의 상생도 마땅하지 않고 그러면서 수도 드러나지 않으니 식상을 살리기가 참 마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회적인 임무 수행 능력, 직장에서의 그런 수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유능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의 상황도 지금 억이 없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를 보는데요. 비는 비견무토가 있죠. 비견무토가 있는데 역시 비견무토도 상극을 받아서 약입니다. 그래서 비견무토는 약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나의 비견이 평관에게 상극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비견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견을 살리려면 평관을 상극해야 되니까 이 신중의 경금인데
경금 자체가 화에 의해서 화급금을 당했으니까 비견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견이 편관에 의해서 상극을 받았으니까 내가 비견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견은 인성의 생을 받은 비견이잖아요. 그럼 인성의 생을 받은 비견이면 다 내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죠.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인연,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장남도 아닌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형제들을 다 보살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관제인식 비순으로 왕색 강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이제 편관이 완강해서 비견을 극하면은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삶의 그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자기의 그 모범적인 자세, 그런 것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막 아주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뭐 일체 잡기를 안 하고 진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편관은 그게 좀 강합니다. 편관격들은.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처럼 열심히 자기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견이 상극을 당했으니까 주변에게 강요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너희들은 나처럼 안 사니? 왜 니들은 나처럼 열심히 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자식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물론이고 이 모든 형제분이 이분이 열심히 이제 뭐 부모도 봉양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분 스스로가 이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렇게 살아가서, 원래 편관격이 이렇게 투간 통근을 하면서 재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겁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식신을 이제 억하고 사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언제나 걱정을 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자식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두를 책임지면서 가족과 계속 불화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간목이 편관이 비견을 상극하여서 일어나는 피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제인식 비순으로 왕세강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